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저 원도심 상인들과 정치권 등의 강한 반발에도 결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성 이전이 이뤄졌습니다. 반대 운동에 나섰던 원도심 상인들은 대전시가 원도심을 살려낼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던 건물 뒤편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물 정문은 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천막에 막혀 후문으로 주로 이사를 진행했고 주말까지 이전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진공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이뤄진 지 70여일. 결국 소진공은 대전 중구에서 유성구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원도심 공동화 보완이라는 출범 목표를 저버리고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이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사 전날까지 반대 집회를 열었던 상인회 등과 물리적 마찰은 없었지만 독단적으로 이뤄진 이전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공동화 현상은 물 보듯 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 여기에 대한 반환은 기관을 좀 유치시켜 주십사. 지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진 가운데 이전 결정 과정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과연 이전의 목적이, 방법이, 그 결과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타당성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특별하게 부정과 유착의 의혹은 없는지가 점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과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전 필요성을 주장해온 공단 측은 지난 10년 동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이전 후에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대 병원이 의대 증원 등의 반발에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 4명의 사직서를 지역에선 처음으로 수리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4일부터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사직서를 낸 전공의 168명 가운데 그만두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전공의 4명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사직서를 낸 나머지 전공의 160여 명에게도 사직 의사가 있는지 다시 묻고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평생학습 강좌를 공무원의 승진도구로 강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아산시의 얘긴데요. 평일 대낮에 하는 특정 강좌를 70% 이상 듣지 않으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강좌 박경기 아산시장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재들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가 한창입니다. 평일 대낮인데도 객석이 가득합니다. 특강이 시작되기 전 강당 입구에선 참석자 서명을 받습니다. 명단은 공무원과 일반 시민 두 종류입니다. 한눈에 봐도 공무원 참석자가 훨씬 많습니다. 시청 공무원이세요? 오늘 공무원들 다 같이 특강 듣는 날이에요? 네, 공무원도 듣고 일반인 듣고 다 그렇게 해야죠. 알고 있어요. 실제 특강 참석자는 공무원이 240여 명, 시민은 4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산시 내부 인사운영 기본계획 변경 공문입니다. 올해부터 5급 승진 후보자는 이 인문학 특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70% 이상 듣지 않으면 승진 심사 대상서 제외합니다. 1년에 14번 이상 수강하려면 한 달에 2번 이상은 참여해야 합니다.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박경기 아산시장 취임 이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도 20차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올해부터는 공무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시청에서 교육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6급 이하는 80시간이죠. 그리고 5급 이상은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평생학습이란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평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더구나 업무 시간에 인사평가를 앞세워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인사권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연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까? 아니면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시청이 아닌 시민 접근이 편한 배방읍에서 진행한 특강에는 지금까지 특강 중 유일하게 공무원보다 시민 참여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특강은 올해도 20차례가 예정돼 있었지만 시의회가 하반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상하반기 각각 2천여만 원씩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절기상 하진 오늘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33.2도, 금산 32.6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기온이 떨어져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사흘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 20에서 60mm, 세종과 충남 북부 지역에는 10에서 40mm가 더 온 뒤 밤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5분쯤 부여군 세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일기 한 대 등 장비 8대와 인력 27명을 투입해 불을 모두 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충남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산불 7건이 발생하는 등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으로 여름 산불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충청권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치권 실천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새 국회에서 지역 수건 법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행정수도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오는 2027년 말 12개 상임위가 옮겨올 국회 세종의사당은 7년 뒤인 오는 2031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완전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면서도 개헌 논의를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궁금하지만 조국 혁신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대통령실까지 통째로 옮겨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여야가 서로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는 일치했던 겁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등 야권은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세부 계획과 위헌 논란을 극복할 법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모호한 정체성을 행정수도로 명시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원 입법을 할 것인지 정부 발의로 할 것인지는 이제 다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정치권하고 좀. 지난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출발한 세종시 행정수도 계획. 20여 년이 지난 제22대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길 원동력은 스스로 내놓은 공약에 대한 각 정당의 실천 의지입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상민 전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꿔 6선에 도전했다 실패한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시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시 산성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주문이 중화상을 입었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으며 집 내부 5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방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후에도 도박에 손을 댄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입주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경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60대 입주민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카이스트 교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범행 이유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를 탄 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어제 저녁 도내 유흥가와 식당, 고속도로 요금소 일대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 7건 등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당진 요금소에 40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 결과 24톤 트레일러를 연결한 특수 화물 차량 운전자가 주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